자, 여러분들 그 세법 일부 우리 96회 세무회계 1급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 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국세의 제10기 사업년도. 자, 그 손익계산서 내역이에요.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는 세무조정 없음으로 기재하고 계산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자, 그 뒤에 보면은 양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음에 그 내역에다가 그 이 내용을 적어주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쭉 보시게 되면 3번에 보면 인건비 계상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A의 급여죠. 그러면 월 급여에 1,000만 원씩 해서 12달치 1억 2천만 원이고, 이제 상여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그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 규정상, 거기 급여 지급 규정상 나와 있는 상여금 지급 규정, 월 급여액의 300%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 대표이사 이 상여금 있죠. 상여금에 좀 문제가 있네요. 얼마를 지급했냐면은 이제 4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세법상의 한도는 지급 규정에 나와 있는 월 급여액 그 1,000만 원에 300%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얼마가 초과됐냐면 이제 이 1,000만 원이 이제 초과가 됐죠. 그러면 이 초과되는 금액은 거기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이 상여 이렇게 처분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 내역은 송금불산이 1,000만 원 되는 내역은 이 상여금 지급 규정보다 초과해서 지급했다. 그래서 이것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대표이사 상여금 한도 초과로 이제 계상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출자 임원 B의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인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이 규정이 있어야죠. 거기 이 4번에 보면은 이제 퇴직급여로 4천만 원을 줬는데, 이거는 원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한 어떤 이 주총 결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사회 결의로 지급되는 것은 규정이 없는 거다.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의 이 퇴직금 한도 계산해서 그걸로 한도를 계산하죠. 지금 4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세법상의 한도는 우리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에 7천만 원 있죠. 자, 7천만 원에 이제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자, 곱하기 이제 근속연수인데 이것은 3년 하고 이 12분의 거기 몇 개월이요? 2개월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년이면 이게 36개월인데 하게 되면 38개월이 돼요. 나누기 10이다. 그래서 곱하기 700만 원 하게 되면 이것은 2,216만 6,660 이 7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이 금액이 요게 666 이렇게 쭉 같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원미만 절사니까 이제 6 이렇게. 그래서 4천만 원에서 빼기 우리 2,216만 6,666원이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요것이 178333334 이렇게 송금 불산입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178333334
자, 이것도 이제 상여로 출자 임원이죠. 출자 임원이지만 출자는 배당이고 임원은 이 상여인데 뒤에 거를 쫓아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게 되면 주민세 사업소세. 자, 주민세 사업소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민세 우리 종업원분. 거기 그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송금 인정 해주는 거죠. 송금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아까 뭘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세무조정 없음. 이렇게. 그래서 그 세무 조정 없음. 자,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이제 업무무관 토지재산세다. 업무무관 토지재산세. 자, 업무와 무관한 이 경비는 모두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업무무관. 이 토지재산세다라고 해서. 자, 요것은 이제 이 무조건 송금 불산이 그렇게 이제 그 되겠죠. 그래서 업무무관 경비는 업무무관 경비. 자, 이것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송금 불산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 350만 원. 그리고 재산세는 이제 이 지자체로 납부가 됐으니까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는데, 법인세 감면세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자, 이 농어촌 특별세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인세에 관련된 것은 법인세에 이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특세도 그렇고 다 이 법인세 관련된 것은 다 송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거기 그 법인세 비용이죠. 이거 법인세 비용은 뭐 지금 써드린 대로 법인세 비용은 일단 뭐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법인세 비용이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타 사회 유출. 자, 그 다음에 그 공동경비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공동경비. 자, 공동경비는 이제 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약정한 비율이 있어요. 약정한 분담 비율로 그것만큼만 송금이 인정이 되는데, 자, 공동경비 계상의 600만 원은 비출자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공동, 그리고 주식회사 국세와, 근데 이 주식회사 공동은 주식회사 국세와 특수관계가 없대요. 자,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경비 1000만 원 중에서 60%를 부담한 거네. 근데 우리가 약정한 부담 비율은 50%거든요. 그 100만 원 더 부담한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정 초과한 거, 약정 비율 초과분 있죠?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이 송금 불산입 100만 원이 되겠네요. 원래 500, 1000만 원 중에서 50%면 500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500에 이 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 초과하는 그것을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경비가 나간 거니까 외부로 유출된 거니까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가 있는데 이게 증빙불비 접대비라고 되어 있네요. 9번에 증빙불비 접대비 이렇게.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접대비 계정 금액은 3천만 원이며 이 중에 200만 원은 증빙이 이 누락된 거래요. 그러면 아예 증빙이 없으면 이거는 대표자 상여로 때려야죠. 이 200만 원은. 그래서 증빙불비 접대비는 요거는 이 송금 불산입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자, 그 200만 원을 우리는 그 대표자 상여로 이제 때린다. 대표자 상여. 그러니까 상여에 상여. 이렇게. 자, 돼 있고요.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이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대비 계정 금액이 3천만 원인데 200원 이미 부인되고 2,800이 남았는데 한도 계산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제 거기 매출액이 돼 있어가지고 10억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우리 수익 금액 한도하고 이제 이 기본 한도하고 수익 금액 한도 다 더하면은 넘어가요. 그래서 뭐 한도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내용대로만 하시면 돼요.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네, 이게. 왜냐면 그 표에 나와 있는, 물음에 나와 있는 양식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10번에 직장, 자, 회식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자, 직장 회식비는 이제 복리후생비 계정 중에 직장 회식비 100만 원이 있는데, 자, 파견받은 근로자 회식비 3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 없죠, 이거? 여기서 복리후생비, 직장 회식비. 이거는 이제 송금 항목이에요. 복리후생비.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파견 근로자도 당연히 이 회식비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세무 조정이 없다. 자,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시죠.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문제 2번에 보면 전환사채 이 돼 있는데 전환사채 액면 발행해가지고 이게 이제 21년도에 발행을 했네요. 그리고 만기가 23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2,194만 8천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유의자율은 10%이다. 자, 그럼 아래 토대로 해서 5기, 7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전환사채 관련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 회계 쪽에서 이렇게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게 되면 이 전환사채라는 복합금융상품은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학은. 그래서 거기 이 회계 처리가 현금 해가지고 이 액면인 2천만 원에 발행했지만 우리가 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요 2천만 원 돼 있지만 전환권이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환 할증금이라고 해서 3년 있다가 상환 할증금 우리 이 행사되지 않으면은 이 194만 8천 원을 만기 때 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사채인 경우에 유의자율로 해서 현재 가치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이자 요소가 여기 전환권 조정이라고 해서 자, 전환권 조정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297만 1,400원이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본 요소에 해당이 되는 대가로 받은 전환권 대가가 이 102만
400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회계학에서 말하는 이제 분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 부채 요소하고 자본 요소로 나눠가지고, 사실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그 부채고, 그리고 요 부분이 자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부채로 자금 조달하고 전환권 대가로 이만큼 더 받아서 총 2천만 원을 이제 받은 거지, 이게. 자, 근데 이거는 회계고요. 세법은 현금을 받으며 현금 2천만 원 받았죠. 자, 이거를 모두 우리는 전환사채라고 해서 부채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미리 지급하게 될 상환할증금, 이거를 잡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돈 2천만 원 빌려왔으면 전액 다 분리 안 하고요. 자본하고 분리 안 하고 이거 다 빌린 돈이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이 지금 얘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거 전환권 조정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면은 여기 송금 산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송금 산입. 자, 일단 먼저 저 전환권 자, 조정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2971400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환증금도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 상환증 없애는 이제 입금 산입 이렇게 대변에 있는 걸 없애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없앤단 말이에요. 그 부채가 없어지는 요 우리 유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입금이니까. 상환증금이라고 해서 상환할증금이다. 해서 194만 8천 원이다. 이것은 이제 유보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기 있는 전환권 대가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지금 이 세 개를 다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 없애고 여기 있는 거 없애고 여기 있는 거 없애고. 그러니까 전환권 대가는 이제 입금 산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환권 대가, 근데 이 전환권 대가가 이게 자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1023400인데 자본 요소는 이제 우리가 기타라고 하죠. 이게. 자, 그래서 이 X1년도 1월일날 발행했을 때의 이 회계 처리는 주어진 자료대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세법은 그냥 돈 받은 것만 부채다. 나머지는 인식 안 해요. 그래서 5기 1월 1일 날 그 발행 시점에 이 세무조정은 송금산입 전환권 조정에 대해서 다 없애고요. 입금 산입에서 상환할증금에 대해서 없애고요. 입금 산입에서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 기타로 이렇게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 있는데 이 12월 31일 날 자, 요것이 이제 아마 이자 비용이다라고 해서 우리 그 얼마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냐면 이제 1897666 1897660 그리고 현금은 자, 거기 이 현금은 100만 원이 나갔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전환권 이 조정이다라고 해서 나머지 그 897660 요렇게 이제 그 회계 처리가 돼 있어요. 요거는 회계 처리는 이게 맞아요. 실질적인 이 유의자로 해서 이자 계산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세법은 아니 2천만 원 그냥 차입금 빌려온 거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게 되면 이것은 이자 비용으로 세법은 그냥 지금 돈 나가는 거 얼마예요? 100만 원 나가는 거지. 현금 100만 원이다. 요렇게가 이제 세법상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전환권 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부의 반대 세무 조정인 우리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요 전환권 조정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자 비용 계산할 때마다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이제 반대로 없어지는 거지. 이게 전환권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89766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보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이자 계산할 때마다 이거 서서히 없어지면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연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무조정을 송금 불산입해가지고 이제 반대 세무조정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기냐면은 5기죠? 그러면 이제 6기 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 6기 때 가서 이제 전환 청구가 됐네. 전환 청구가 됐는데,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쭉 보게 되면 50%만 전환 청구가 됐네요. 그래서 50%가 전환이 되게 되면 1월 1일 날, 이렇게 해서 이 전환, 사채라고 해서 저기는 이제 1,000만 원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환, 이 할증금이죠. 상환 할증금 해가지고 이제 요거의 반이에요. 회계학에서는 그 반이 얼마냐면은 이제 974가 되겠네요. 974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딸려있던 이제 식구들 전환권 조정이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반만 없애면 되는데 그게 1036870, 1036870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환권 이제 대가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발행할 때 이제 이 주식 대금을 미리 받은 저 50% 그 금액이 511700이에요. 511700이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자본금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이 우리 이 문제에서 전환 조건이 액면가액 20만 원당 보통 이제 한 주. 그러면 1,000만 원을 20으로 나눠 주게 되면 뭐 50주인가요? 50주. 그래서 50주 곱하기 액면 10만 원 하게 되면 그 자본금은 500이 되겠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대요. 회계 처리 잘했지, 이거는. 이렇게 주식 발행 이렇게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지금 나머지 금액이 지금 5448, 이 83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법은 뭔 소리냐?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딸려 있는 거는 다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500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세법상의 주발초라고 하는 것은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저 회계 처리되어 있는 저 중에서 전환권 조정이라고 하는 저것을 우리가 입금 산입을 시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1036 자, 전환권 조정 1036800.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유보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이만큼이 또 반대로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요만큼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이제 50% 또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송금 산이 해가지고 저기 또 상환 할증금 또 없어져야죠. 상환 할증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 할증금이 지금 974 000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요 상환할증금 우리 처리했던 것 중에서 이제 반이 반대 세무조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저기 그 전환권 대가 있어요. 그 전환권 대가도 마찬가지로 송금 산이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한 것 중에서 이거 이제 없애는 거예요. 세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환권 대가 해가지고 이제 이 전환권 대가 511700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자본 항목이니까 이제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발초는 500만 원만 주발초죠. 그래서 이것은 입금 산입이다. 그래서 448830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448830. 요거는 자본 항목이니까 이제 기타 이렇게 이 세무 조정이 이제 들어가죠. 6기는 이제 세무 조정이 거기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입금산이 2개, 전환권 조정과 이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974하고 511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무조정이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회계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법상은 그냥 돈 빌려온 거다. 그리고 이자 나가는 거다.
그리고 전환사채, 돈 빌린 거 중에 1,000만 원이 이제 자본으로 갈아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놓고 12월 31일 날 이자를 또 계산했죠.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이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993713으로 나왔어요. 자, 이자 비용이 이제 993713 이렇게 그 이자 비용 993713. 그래서 현금은 50만 원이죠. 반만 남았으니까 여기 이 100%는 100이지만 이제 50만 원만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전환권 조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493713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뭔 소리냐? 세법은 이자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50만 원, 반 남은 거, 그거 나가는 것이 이제 이 현금 이제 5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저 전환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이 입금 사안이 시켜서 이 전환권 조정이에요. 이것도 그 4933713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전환권 조정 이 마이너스 유보 중에서 이제 이 반대로 이만큼이 또 없어지죠. 493 이 713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없어져요. 자, 그래 놓고서 이제 7기 때 가서 이제 2023년이 됐는데 그 상환을 했죠. 그 상환을 했는데 요게 이제 7기예요. 7기. 그 7기 때 가서 이제 이 남아있는 전환사채와 이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환할증금도 이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상환 할증금이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환할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97만 4천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이 1,097만 4천 원 이렇게 이제 이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그 2023년도 12월 23일 날 이 지급하게 되는 것은 세법은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것이 그 얼마냐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이렇게 10974죠. 974 이렇게. 그러면 요 세법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 때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더 준 것은 그냥 세법상으로는 이거 송금이에요. 이때 송금이다 이거죠. 이게 97만 4천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저 상환할증금에 대해서 이제 7기 때 이것이 송금 산입이 되면서요. 저 상환할증금에 대해서 9, 7, 4, 000.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상환할증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974, 000. 자, 처음에 있던 1948 요것이 그 여기서 974, 00 없어지고 이때 또 없어지고 해서 이제 다 클리어 됐죠. 이게. 그리고 전환권 조정이다라고 해서 2971, 400이 마이너스 유보로 돼 있다가 이제 897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만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만큼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 전환권 조정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2971, 400에서 일단 빼기 897, 66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36, 8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93, 713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없어져요. 자, 이 전환권 조정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월 31일. 자, 근데 이 여기서는 하나가 좀 그 2023년도 12월 그거 하나 좀 빠졌네요. 이 7기 때 가서 이 이자 계산하는 거 그거는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뭐냐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빠졌죠. 7기 때 이자 계산하는 거
그것이 얼마냐면 1043157. 1043157이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라고 하는 거, 얼마냐면은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 조정이다. 라고 해서 나머지 54315 되겠죠. 157.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세법은 이제 이자 비용이다. 요게 6기, 7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기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6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기. 현금 나가는 거 50만원. 요 5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것에 대한 세무조정이 하나 빠졌는데, 저기 있는 전환권, 이 조정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이제 이 입금 산입돼가지고 그 금액이 전환권 조정이다. 요 밑에다 그냥 할게요. 전환권 조정. 자, 그 금액이 543 157이죠. 543 157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지금 여기 전환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환권 조정하고, 여기 밑에 전환권 조정,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전환권 조정이 요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다 클리어 돼 있지.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이제 그 이후에 반대 세무 조정으로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543 157 하게 되면 297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897 660 그 다음에 830 그 다음에 713이다. 그 다음에 157.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단수 조정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97 하나 4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7 660, 그 다음에 1036 870 1036 870. 여기서 870 요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겼네요. 870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이 493 713, 그 다음에 이제 543 157 하게 되면 아마 897 660 플러스 1036 870 플러스 493 713 플러스 543 15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하고 맞아요. 자, 그래서 요 금액은 요렇게 반대 세무조정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상환할증금은 요거 1948 요것이 이제 상환할증금 974하고 요 974로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 대가 1023 400 있죠? 1023 400. 자, 요것은 이제 요거대로 이 두 개 하게 되면 요것이 전환권 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권 대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전환권 대가 요 511700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자본 항목에 남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세법이 바라보는 이건 무조건 부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뭐 그 정도로 하도록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다음은 주 내고의 제7기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자, 이를 토대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시오. 자, 대손 충당금 계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재무상태표상에 이제 채권 가액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대손금부터 먼저 조정해 줘야죠. 순서는 대손 충당금 관련된 것은 먼저 대손금부터 먼저 세무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대손 처리한 거를 먼저 보세요. 자, 거기 그 단기 상계 내역이라고 해서 300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거래처 그 A의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외상 매출금 이 10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대손 요건을 미충족했죠. 우리 이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여기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 6개월인데 부도 발생으로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 100만 원은 대손 처리하면 안 되지, 이게. 첫 번째, 우리 송금, 불산입을 먼저 시키고, 이게 지금 A 이 외상 매출금 있죠? A. 우리 외상 매출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충족했다.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그 100만 원을 이제 유보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법상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됐죠. 외상 매출금. 근데 부도 발생을 이전의 거예요. 부도 발생의 이후 거는 해당 사항 없지만 이전 거는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1,000원을 남겨놔야 되는데 1,000원을 안 남겨놨지. 그래서 그 1,000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에서 이 부도 발생으로부터 부도 후 6월 경과된 이 채권이에요. 다만 이 비만가에 얼마 남겨놔야 돼요? 1,000원은 남겨놔야 돼, 이게. 그것에 대한 유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이제 이런 것은 들어가야 돼,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무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죠, 이거. 부도 왜냐면 1,000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거의 2번에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에 보면 단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채권에 들어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문제에 보면은 그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면 요거를 송금 산입시켜야지,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송금 산입이다. 자, 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 거기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00만 원은 이제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세법상 자산의 감소로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손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 대손 이 충당금이다. 이것은 이제 대손금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 조정을 하자. 그러면 회사가 이제 이 계상한 게 있고요. 이제 세법상에 이제 한도가 이렇게 있어요. 세법상 한도다. 자, 회사 계상액은 거기 기말잔해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차기월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 회사가 이 계상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대손 충당금 기말잔액이 무조건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세법상의 한도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세법상의 기말 채권 잔액이죠. 기말 채권 잔액에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우리 맥스라고 해가지고 1%와 대손 실적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도를 이제 구하게 돼 있죠. 근데 세법상의 기말 채권 잔액은 거기 이 문제에서 보면은 단기 말에 이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1억 5천이에요. 단기 말에 1억 5천이 있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미충족해가지고 세무 조정으로 1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원이라고 하는 비만가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송금 산입으로 해서 500만 원을 세무 조정으로 빼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1억 5천이라고 하는
이 금액에다가 우리 채권 이 잔액은 요것들을 이제 가감한 거죠. 이게 가감한 거.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자,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 금액. 자, 그래서 가감을 해 볼게요. 1억 5천만 원에서 자, 플러스 100만 원 더하고요. 그다음에 1,000원을 또 더하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500을 뺐더니 요것이 146 00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대손 실적률이라고 하는 거. 자, 이번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 준 금액이 얼마냐면은 자, 단기 상계한 것이 300이 있어요. 300. 근데 이 중에 부인한 것이 지금 100만 1,000원을 부인했지. 근데 세법상 500만 원을 송금 산입을 시켰으니까 이것이 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한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면 300만 원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우리 100만 1,000원이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500만 원을 더하게 되면 699만 9천 원이 되겠네. 그러면 대손 실적률은 이 699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연도의 세법상 대손금인데 정기 말에 채권 잔액이 거기 1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1억 원으로 이렇게 1억 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이 1억 원으로 돼 있는 거 이제 거기에서 이 6999 하게 되면은 이 대손 실적률은 6.999%예요. 그러면 1%가 더 크네. 이것이 6.999%니까 1%. 그러면 이것이 1억 4,600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1%가 한도 146 001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이제 1%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146만 10원이다. 이렇게 되겠네. 세법상의 한도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이제 되겠더라.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도가 146 그다음에 요게 6점 몇이네요. 6.999% 이렇게. 왜냐면 이게 0.699가 아니고 6.999니까 1%보다 얘가 훨씬 크네, 이게. 그러면 146 001 저기다 곱하기 우리 6.999 하게 되면 자, 이 금액이 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10218 609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한도 초과가 좀 나왔어요. 마이너스 1200만 원 해주게 되면 1781391이 되겠네. 요것이 1781391. 그래서 요거만큼 이 송금 이제 불산입이 나와서 요것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다라고 해서 이 1781391 해서 유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거는 이제 송금 반대로 잔입시켜서 전기 대충 한도 초과는 무조건 반대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야죠. 자, 정기께 얼마 있냐면 이제 150이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에 대해서 요것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세무조정은 총 5개가 나와요. 대손금에 대한 것과 대손 충당금에 대한 두 가지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오겠다. 자, 이제 그 정도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인데,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용하는 이제 이 주식회사 성진과 주식회사 용화의 부가시세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7호일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A를 거래처에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21년 7월 17일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장치 또 B를 취득을 했네. 자, 공통으로 쓰던 A는 팔았고요.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B를 또 취득을 했어요, 이게. 자, 처분한 건 1,000만 원이고, 취득한 거는 2천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처분한 것은 우리 정기 이 과세 비율.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2021년 7월 10일이면은 정기는 이제 2020년도 거기 그 밑에 이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과세 면세 사업의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세 면세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1억 2천인가요? 1억 2천만 원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 팔은 처분가에 기계장치 A 있죠? 기계장치 A, 기계장치 A. 자, 이것은 이제 거기 1,000만 원에 이제 팔았으니까 여기 과세 비율만큼. 자, 그래서 이 A는 과세 이 직전 과세 기간으로 가죠. 직전 과세 기간에 이제 과세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거기 그 2020년도 자료를 좀 한번 봐주세요. 자, 봤더니 요것은 자, 쭉 보게 되면 언제 날짜냐면은 지금 2020년 7월이니까 7월에 팔았으니까 2021년 1기 거기 1기 때 자료가 과세가 4,950이고요. 면세가 1억 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50만 원인가요? 그거? 자, 거기 쭉 보게 되면 자, 과세하고 면세하고 그거를 다 합치자. 그래서 이 총 공고가에 거기 자료를 보게 되면 요것은 성진이니까 성진의 그 2020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요것이 이 1기 이 예정 자료고요. 그 다음에 1기 확정 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2021년도 그 1기 예정 때 3천하고 4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천하고 4천이면 7천이죠. 이게 7천만 원인데 그 중에 과세가 3천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두 개 합쳐서 1억 3천이죠. 1억 3천인데 그 중에 과세가 이제 5천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이 8천이면 40%네. 그러면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분한 것은 이제 과표로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음 1번은 그 성진의 부가세 과표 및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성진 입장에서 7월 10일 날 계장치 A 팔은 거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400이 과표고요. 과세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를 곱한 요 40만 원이 요것이 이제 매출 세액이 되겠다. 자, 요것이 이제 거기 그 문제 4번에 물음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보게 되면 주식회 성진의 이 새로 취득한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럼 공통 사용자와의 이제 매입세액은 거기 일기 예정 때 이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일기 예정 때. 그러면 요것이 이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죠.
자, 기계장치 B예요.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의 10%가 이게 공통 매입세액이죠. 근데 요것은 쭉 보게 되면은 이 2기 예정 때 사가지고 왔지만 이제 확정 때까지 해가지고 정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예정 신고 때의 그 과세 면세 비율 21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6,750에다가 8,250 하면 1억 5천이에요. 곱하기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매입세 공제되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과세 매출액을 써주면 되겠죠. 6,750이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우리 매입세 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비율이 얼마냐면은 6,750 나누기 1억 5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5%네. 그럼 저기 200만 원의 공통매입세액을 곱하게 되면 9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주식회사 용화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토대로 아래 빈칸을 채우되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재계산 금액이 없는 경우 없으면 제로고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경우는 플러스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마이너스로 작성을 하래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용화는 2020년도 1기 때 과세업과 면세 공통을 사용해서 트럭을 요 물음 3번인데 이렇게 있으면 언제냐면은 20년도 1기 때래요. 요게 1기, 자 이게 2기, 그 다음에 이제 1기, 그 다음에 2기다. 자, 요거는 이제 2020년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1년도고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에 이제 1기 때 취득을 했어요. 요거 3천만 원. 자, 거기에 10%면은 이제 3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자, 그런데 2020년도 1기 때는 그 면세 비율이 거기 1억 중에서 그 6천만 원이면 60%가 이제 면세 비율이에요. 3618 해가지고 180만 원이 이제 이 불공제 됐던 건데, 자, 이 2020년도 2기 때 가서 4,440하고 7,560이면 1억 2천인데, 거기 이 면세가 7,560이니까 나누기 그 1억 2천만 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63%가 됐네요. 여기가 63%가 됐어요. 여기 이제 60%고. 자, 그렇다면 그 2020년도 1기 때 가서 매입세 불공제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로지. 예. 자, 재계산 안 한다. 근데 이제 다음 연도 갔더니 우리 이 다음 연도로 갔어요. 그러면 주식회사 용화가 거기 이 트럭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5%씩 해가지고 이제 4기간, 요 4기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요때 와가지고 2021년 1기 때 4,950하고 1억 50만 원 하게 되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중에서 거기 1억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나누기 1억 5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67%가 되겠네. 67%. 자, 그러면 요것은 300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제 이 경과된 요게 두 개니까 25%씩 해서 이제 50% 이렇게 이제 이 경과된 과세 연수가 두 개예요. 자, 거기다 이제 곱하기 우리 67%가 됐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계산한 것은 60%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7%가 증가했으니까 그거만큼 불공제 해야지. 불공제. 자, 그러면 50%, 150에 대해서만 이 재계산을 하는데 150에 7%다. 150만 원 곱하기 7% 하게 되면 10만 5천 원을 이것을 또 이 납부를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10만 5천 원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이 면세 비율이 거기 8천하고 1억 2천, 2억 중에서 그 1억 2천이면 이제 60%가 이제 되겠어요. 그러면 5% 이상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재계산을 하는데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75%가 되겠네. 경과된 과세계의 수가 이제 3개가 되니까 25% 곱해서 75%. 자, 근데 요거는 이제 60%로 해서 이제 오히려 7%가 이제 면세 비율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제를 받아야지. 요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요 300만 원에 25%면 이제 3에서 75만 원만 가지고 재계산을 하는데 7%에 해당이 되는 52,500원은 이제 공제 받아야 돼. 이거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52,500원은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공제받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재계산과 이 처분,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우리 일반 과세자인 나 임대 씨의 부동산 임대 내역인데, 자, 보니까 이제 부가세 제외된 공급가액이고 세용계산서는 적절하게 발행이 됐대요. 자, 임대 내역이 창고도 있고 상가도 3개가 있고요. 주택도 있네, 이게. 정기예금 이자율은 3%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자, 물음 첫 번째는 이익이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를 계산하되 과세표준은 아래 양식에 따라 세무에서 발급분과 기타로 구분을 좀 해주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창고라고 하는 거. 자, 창고는 이제 이 21년도 8월 1일부터 이제 23년까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계약일은 7월 28일이고 임대 보증금 2천만 원과 함께 총 임대료 3,600만 원을 선수료. 그러면 이게 몇 년치냐면 2년치 임대료죠. 2년치 임대료. 근데 그 3,600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24개월 인데 3,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24다라고 하게 되면 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번 개월수가 5개월에 해당이 되니까 그 창고는 5개월을 곱하면은 이 창고부터 한번 잠깐 보면 이 3,600 선수 임대료, 자, 요것이 이제 24개월치인데 이번 이 개월수는 5개월이에요. 근데 이 5개월치를 곱하게 되면 7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계산이 되겠어요. 창고는 이제 이 750만 원이 이제 세용계산서 발급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2천만 원, 요건 이제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 받은 거고 그 외 거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이게 지금 3%로 되어 있어요. 자, 365분에 요 8월 1일부터죠. 임대기간이. 그러면은 뒤에 150일이에요. 150일. 자, 2천만 원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150일 나누기 365다 이렇게 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것은 이 쭉 해서 간주임대료, 자, 8월 184일인가요? 다시 한번 보죠. 184일에서 앞에 30일을 빼면 153일이네요. 이게 153일 일수가. 자,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153일 나누기 365 하게 되면 251506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죠. 251506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자, 창고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A를 한번 봐보시죠. 자, 상가 A는
임대기간이 이제 7월 1일부터, 근데 특수관계대 무상임대한 곳을 세용해서 발급을 안 했어요. 근데 해당 상가에 적정한 월임대 시가로 계산하죠. 그러면 200만 원에 6개월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1200이 되겠죠. 요거는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상가 A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상가, 이 B를 한번 봐보세요. 상가 B. 자, 원래 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간주 공급이 없으니까, 무상 공급이 없으니까. 근데 특수관계자하고에서는 이제 시가로 잡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상가 B다. 자, 7월 1일부터 임대보증금이 있고요. 나임대 씨는 2021년 7월 1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상가 중에서 일부를 재임대하고 있대요. 그러면 상가 B는 월 임대료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없고 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만 거기 내가 임차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상가 중에 일부를 재임대하고 있는 거 있죠? 재임대하고 있는 거. 이제 그 부분 이 상가 B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가 B는 이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요거는 내가 이 임대보증금으로 1억 5천을 준 거니까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임차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이 지급하고 임차한 상가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준 거 있죠, 준 거. 즉 말해서 요거를, 물론 이제 부호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억 원은 내가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은, 2억 원은 내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1억 5천은 내가 준 거예요. 1억 5천은 내가 준 거. 이렇게 돼 있다.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간주임대료 이제 계상을, 하게 되면, 얼마 내면, 쭉 돼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요거를, 원래대로 좀 계산을 하죠. 상가 B에 대해서,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게 지금 얼마냐면은, 거기 상가 B가 자, 쭉 보게 되면은 상가 B, 거기 3번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죠. 나임대 씨가 2021년 7월 1일에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상가 중에서 일부를 재임대한 것이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으로 내가 받은 게 사실은 1억 5천이에요. 원래 이것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상가 B는 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지금 임차인으로서 내가 임대 주고 있는 그 사람부터 보증금을 1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거꾸로 이 상가 B의 원래 주인한테 2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줬죠. 그럼 2억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거고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력분은 이거 빼줘야지, 이게 2억 원. 근데 이 2억 원은 그 상가 100제곱미터 중에서 7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 7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걸 임대해주면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가 B를 임차해가지고 다시 임대해주면서 내가 받은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걸 빌리기 위해서 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줬지만 요 임차해 준 것에 해당되는 그 임차보증금만큼 빼줘야 돼. 그만큼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줘야죠. 이 전체 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3%, 365분에. 근데 요것은 그 7월 1일부터니까 이제 184일에 해당되는 이제 간주임대료. 그러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이제 곱하기 184 나누기 365다라고 하게 되면
간주 임대료가 151, 232가 나오네요. 151, 23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가 C가 있어요. 상가 C. 자, 상가 이 C는 임대기간이 8월 1일부터고요. 임대보증금 1억 원이고 임대료, 이거 관리비도 있네요. 월 임대료 지급 약정일은 매월 말일로 8월, 9월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어요. 월 관리비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그 공과금 12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임대 씨가 공과금 납입을 대행하고 있다. 그 공과금은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그 관리비 30에서 12만 원을 빼게 되면은 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18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 임대료 250하고 그럼 합쳐서 268만 원이지. 그러면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268만 원이 우리 이 5개월이죠. 5개월. 자, 그러면 우리 세운계약서를 이 발행해야 되는 것은 1340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에다가 거기 관리비에서 이 12만 원을 뺀 18만 원이죠. 18만 원. 자, 그것에 이제 이 5개월치 해가지고 요것은 이제 1340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있죠? 임대보증금을 이제 1억 원을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자, 곱하기 이제 3%. 근데 상가, 이 C는, 봤더니 8월 1일 쭉 돼 있고요. 1억 원 받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1억 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이제 그 계산을 하더라. 근데 주의하실 점이 9월 달하고 못 받았죠? 9월 달하고 10월 달 거는 못 받았는데, 요거는, 어디서 뺀다 그랬냐면, 이제 보증금에서 뺀다 그랬어요. 월 임대료를. 그러면, 요것이 이제 8월 1일부터, 8월 언제부터죠?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이제 8월 31일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50을 빼게 되면 이제 9,750이 되는데, 자, 요것은 이제 9월 1일부터 우리 9월 30일까지예요. 3%. 그래서 곱하기 요거 365분에 요것은 이제 31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65분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30일인가? 9월 달은 3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것은 또 250을 빼게 되면 이제 9,500이 돼요. 이렇게. 곱하기 이제 3%인데, 요것은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이제, 되겠죠? 자, 곱하기 365분에 이제 10월부터 31일, 30일, 31일이면 92일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이제 121만 3,561원이에요. 이렇게 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1억 원에서 이제 3%를 곱하기 30일을 나누기 365. 그 다음에 9,750만 원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 그 다음에 9,500만 원 곱하기 이제 3% 곱하기 92일 나누기 365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어요. 주택. 이렇게. 자, 주택이 있는데, 자, 주택은 기본적으로 면세죠.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이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 발행 안 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과표는 여기 세금 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2,090이 되고요. 이렇게 요거 더하게 되면 2,090이 되고 간주임대료는 이제 251, 506 플러스 151, 232 플러스 1213, 561 자 하게 되면 요것은 이제 1616, 299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 더한 금액 그것이 이제 이 간주임대료가
지금 뭐 하나 빠졌네. 여기 151 여기 있네. 151. 요거 세 가지죠. 오케이. 또 있고 여기 요것도 있네. 요거 빼먹었네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보게 되면은 251506 플러스 1200만 원. 요 1200만 원을 빼먹었어요. 151 231 플러스 1213 561. 자, 하게 되면 13616 616 299다. 그래서 이 과표 자체가 그 2090만 원 해서 3451만 6299가 돼요. 자, 거기에 이제 10% 하게 되면 이제 345만 1629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 2부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법 2부 96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이제 국세기본법 이제 이론 문제인데 거기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해서 뭐 요 정도면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성립 시기인데, 자,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소득세 요런 이제 기간 과세 하는 거 일정 과세 기간. 그러면 과세 기간이 이제 이 끝나는 때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거기 1번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법인세 중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그거는 이제 해산하는 때죠.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지만, 자, 상속세는 이제 이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이 돌아가신 날, 그날이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 때죠. 자, 증여세는 이제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자,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자, 그리고, 본세에 부과되는 이제 교육세가 있어요. 국세에 부과되는. 그러면 그 국세인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교육세가 성립이 된다. 자, 농어촌 투표세도 마찬가지죠. 본세 때문에 이제 뭐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라든지 그러면 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이 성립 시기가 일치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그 과세 기준일 우리 6월 1일 현재 우리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10번은 요거는 인지세예요. 요건 뭐 그 오타이고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2번은 이제 제조업은 비중소기업이고 부동산 임대업도 비중소 이 기업이다. 자, 그럼 거주자 김경구 씨의 2021년도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하고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자, 제조업에서 매출액이 50억이 발생했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150억이 이제 발생했는데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이 20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 소득세에서는 요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먼저 제조업부터 이 판단을,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판단을 먼저 첫 번째 제조업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그 다음에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제조업부터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기본한도라고 해가지고 그 1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한도, 자, 이 1200만 원이다. 그리고 수익금액 한도가 있죠. 수익금액 이렇게 이제 한도가 있는데,
거기 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0억이다. 그러니까 지금 50억에 대해서 그 만분의 이 30이다. 자, 만분의 30을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 그리고 요 기본 한도는 우리 매출액을 다 합친 총 200억 중에서 이제 이 50억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제조업 관련된 이 한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업 관련된 한도는 이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150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안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50억에 대해서 만분의 30. 자, 그 다음에 150억이다 보니까 그 50억에 대해서는 만분의 30이고요. 근데 나머지 100억이 있는데 그 중에 80억이에요. 자, 8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2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뭐 초과하는 이제 20억 있죠. 2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20에다가 이렇게 10%라고 하는 이제 그 특수관계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더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은 그 25%이니까 1,200만 원 곱하기 이제 25%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0억에 이 곱하기 30 나누기 이제 만이다라고 이렇게 그 하게 되면 50억 자 곱하기 이제 30 나누기 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1,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한도가 1,000. 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 1,800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 1,200만 원 곱하기 이제 150억 나누기 200억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0억 곱하기 이제 30 나누기 만 해서 이렇게 또 더하고 이제 80억 곱하기 이제 20 나누기 만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억 이렇게 곱하기 20 나누기 만 거기다 곱하기 이제 10% 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자 이것은 이제 4,04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 거기 나오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요것이 접대비 한도액이에요. 이게 접대비 한도액이다. 자, 근데 접대비 해당액이 거기 제조업에서는 1,500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이제 5천만 원이 있어서 자, 여기는 한도 초과액이 없고요. 한도 초과액이 없고 여기는 한도 이 초과액이 이 960만 원이 발생하더라. 한도 초과가 이렇게 돼 있죠. 한도 초과. 자, 이것이 이제 그 필요금비 불산입에서 한도 초과 이렇게 나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임대업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그 다음에 적용하자. 그러면 일단 기본 한도라고 해서 저 1,200만 원 곱하기 우리 200억 중에서 이제 150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의 한도예요. 그럼 요 수익금의 한도는 일단은 100억까지는 만분의 30을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150억인데 그 30억이죠. 이 30억에 대해서 이제 만분의 20. 그 다음에 이제 20억이 남았어요. 요 20억에 대해서는 이제 만분의 20. 거기다가 이제 10%를 이렇게 이제 곱한 거죠. 그럼 이게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접대비 한도액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은 저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 200억 중에서 이 제조업은 이제 50억이 되겠죠. 50억.
자,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의 이 50억은 그, 만분의 20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1200만원 곱하기 이제 150억, 나누기 200,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억, 이다. 자, 100억에다가 곱하기 30 나누기 만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0억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곱하기 20 나누기 만이다라고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억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20 나누기 만이다. 자, 곱하기 이제 10%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 요 한도가 이제 4,500. 이렇게 그 4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 쪽에서 이제 이 한도를 구해 보면은 1200만 원 곱하기 이제 50억 나누기 200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억이다 곱하기 20 나누기 만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요것은 1,300만 원이 이렇게 이제 그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저기가 더 유리하네, 이게. 여기 이제 1,500이다 보니까 한도 초과는 없고요. 근데 여기는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에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거꾸로 됐죠. 여기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0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것은 200만 원이 한도 초과고 그 다음에 요것은 460만 원이 한도 초과예요. 근데 봤더니 요거 두 개 더해봐야 660만 원만 한도 초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한도 초과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을 먼저 적용하면 960이고 임대업을 먼저 적용하면 이 두 개 합친 것이 66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유리하다. 이것이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요거, 이 필요경비 불산입이다라고 해서 접대비 한도 초과 (660만 원) 있죠? 660만 원. 자, 요렇게 이제 세부조정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2번은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죠. 자, 접대비는 이 사업장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시부인 계산,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부족액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데 이 초과액에다가 충당하면 안 돼요. 각각 해서 이제 소멸액은 소멸되는 거지.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3번. 자, 다음은 내국인 백승철 씨의 2021년 소득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한다고 가정하여 아래의 답안 양식을 작성하시오. 단 최저한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 상가임대, 부동산임대의 이 소득 금액이 1,800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임대 소득이 임대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1,8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주택임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득 금액,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구하면 되겠는데, 자, 우리 이 사업자가 주택임대 소득이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종합소득 신고를 의뢰했어요. 주택임대 관련된 게 이제 다음과 같은데, 자, A주택, B주택이 있죠? 근데 A주택, B주택, 우리 주택임대 소득,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여러분도 그 주택이 2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은 간주임대료 계산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주택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는 계산을 안 하지,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주택의 이 수를 계산할 때, 우리 40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 소형주택이 아니죠? 8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기준시가 2억 이하,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면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지만, 여기 A주택, B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해서 2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84제곱미터니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지만 면적이 이 40제곱미터, 초과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택수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두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그러면 당연히 월세는 과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 한 주택이면 비과세지만 이게 두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87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월세를, 자, 요거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76 곱하기 이제 10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1051 2000 이것이 이제 총수익 금액이 되겠죠. 자, B주택은 보증금만 받았고 A주택은 보증금하고 월세 받았는데 월세는 과세다. 보증금은 이제 3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그 종합소득 금액이 주택임대 소득 금액을 제외한 이 금액이 2천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우리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요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 수익 금액에 대해서 요 주택이 관련법에 따른 그 요건을 갖춘 이 신고 등록 대상 이 한 주택인지, 거기 3번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래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국세청 우리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도 다 했고 연 증가율은 5%가 안 된대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이 분리과세 할 때는 이 수익 금액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면은 60%를 빼주죠. 10512000의 60%를 필요경비조로 빼준다. 자, 105120 해서 곱하기 이제 60% 하게 되면 6307200 이렇게.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은, 자, 이 나와 있는 요 뺀 금액. 근데 여기다가 우리 원래 이 공제금액 이걸 빼주는데, 자, 공제금액은 이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면은 40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200을 빼주죠. 다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외에 이 종합소득 금액이 요 2천만 원 이하인 것은 여기서 400 또는 200을 빼주는데, 여기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니까 400을 이렇게 빼준다. 그러면 과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이렇게. 자, 과세 표준은 이제 10512에서 이제 빼기 6307200 마이너스 이제 400만 원 하게 되면 20만 4,8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분리과세는 이제 14% 세율을 적용을 시켜서 산출세액을 이제 구하죠. 산출세액을. 자, 그러면 곱하기 이제 14% 하게 되면 28,672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이 거기 아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세액 감면 대상, 우리가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모두 적용되죠. 자, 다만 하나 임대하면은 75%지만 2개 이상 임대하면은 이제 50%를 이제 이 세액 감면을 해줘요. 자, 이거는 이제 두 채니까 50%를 적용을 시킨다. 50%를. 그러면 곱하기 50%면 이제 14336이에요.
14336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빼주게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겠지. 이렇게. 결정세. 이 임대사업자는 요렇게 월세를 받아서 요렇게 세금 14,336원이라는 세금을 내고 이제 끝난다. 이제 요런 얘기죠. 이렇게. 자, 결정세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네 이게. 자, 이제 됐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뭐 인적공제, 그 다음에 이 연금저축세액공제 뭐 이런 것은 해당사항 없고요. 요거는 그 상가임대주택 뭐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고요. 자, 됐고 넘어가서 이제 문제 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총급여를 계산하되 계산 근거를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두 군데 회사에서 일을 했네요. A 회사, B 회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21년 1월 1일부터 우리 그 7월 31일까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이렇게 일을 했네요. 이렇게. 자,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A 회사에서는 기본급이라고 해서 220만원 7개월치 해가지고 724, 724에서 1540, 그 다음에 상여금, 시간의 수당. 자, 그러면 다 과세죠? 다 과세예요. 그러면 싹 다 더하면은 이거 1540,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 320,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의 수당이다라고 해서 100만원. 자, 그러면은 19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은 120만원 상당의 현물 식사. 자, 별도의 식대는 수령하지 않았는데 현물 식사는 전액 다 비과세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지만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되겠다. 자, 3번에 보면 2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28만원씩 6개월간 수령하였다. 자, 이는 본인 소유 차량 직접 운전했고요. 업무 수행에 사용했고 실제 협의 대신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네. 그러면 28만원씩 받았는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요것은 그 28만원을 받았는데 20만원이 비과세여서 나머지는 과세다. 이렇게. 그래서 이 48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보면, 자, 고등학교 학자금을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이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건데 이거는 다 과세죠. 200만원. 자, 200만원 과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렇게 200만원 과세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교육비 세액공제로 또 뺄 거예요. 예. 집어넣고 뺀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2021년 2월 자녀가 출생하여 자녀 육아보조금 180만원, 월 30만원씩 6개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자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요것은 10만원은 이제 이 비과세를 해주죠. 근데 이 30만원을 받았으니까 10만원을 뺀 나머지만 이제 과세인데 요것이 이 몇 개월 동안 이 받았냐면은 180만원이면 6개월 이어서 이제 요 6개월 요 20만원 해가지고 이제 20만원은 과세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사용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기밀비, 이거는 무조건 과세고, 그래서 이제 6번, 얼마냐면 이제 500이 되겠네요.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 회사에서 그 총급여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1960만 원 플러스 48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자, 그래서 2,828만 원이 되겠다. 자, A 회사 이 급여는 끝났네요. 그럼 이제 B 회사를 한번 보세요. 기본급이 950, 상여금, 그 다음에 체력 단련비, 야간 근로수당. 근데 다 이 과세죠? 다 과세다. 자, 그래서 이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체력 단련비, 야간 근로수당 다 더하게 되면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야간 근로수당도 다 과세예요. 왜냐면 그 영업직 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면은 이제 비과세되는 부분이 이제 있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요것은 그 950부터 해가지고 자 1번 950 그 다음에 그 80, 60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150 다과세 124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식대로 60만 원을 수령했는데 시간의 근무 시에는 석식으로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 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거기 이 밤에 현물로 주는 거는 비과세예요. 이거는 우리 시간의 근무 시에 주는 요것은 이 비과세다. 근데 중식대로 주는 거 있죠? 요거 돈으로 받는 건데 돈으로 받는 거는 월 10만 원까지 이 비과세예요. 근데 만약에 중식대로 6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식대로 우리 현물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중식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주 근무 시간인 거기에서 돈도 주고 만약에 음식도 주게 되면 돈은 다 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중식대는 그냥 돈으로 주고요. 그리고 이 야간 근무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은 이건 다 비과세 이거. 이 음식물로 제공되는 건 다 비과세고 그래서 중식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만 받으니까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2만 원은 과세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12만 원에서 자 10만 원을 빼가지고 이게 몇 개월이냐면은 이제 5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5이 10 해서 이제 10만 원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1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지방 출장비 50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월정액 교통비 27만 5천 원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거기 출장비 지급 기준에 지급되는 이 지방 출장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비과세예요. 회사 경비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출장비는. 근데 이 월정액 교통비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출퇴근비 그럼 회사에서 출퇴근비를 주게 되면 이건 다 근로소득이거든요. 이게 거기 나오는 이제 27만 이 5천 원이라고 하는 거 다 이 과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자녀의 수술비로 회사가 의료비 보조금을 줬는데 이거 다 과세죠.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근무 중인 회사, 이제 벤처기업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벤처기업이면은 이제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되는데 벤처기업이 아니죠. 그거 다 과세예요, 이거. 그러면 행사를 했는데 시가가 12,000원인데 10,000원에 샀으니까 2,000원씩 이 이익을 얻었네. 그러면 그 2,000원씩 이익을 얻은 거
12,000원짜리를 우리가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것이 총 1,000주예요. 자, 그러면 2,000원씩 이득을 얻었는데 곱하게 되면 요 주택 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자, 우리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400인가요? 제가 1,000주가 아니고 2,000주네요. 2,000주.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이제 400만 원이 되어서 자, 다 합치게 되면은 1,977만 5천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가 합쳐가지고 1,977만 5천원 055 000 48인가요? 48 2,800 1,900 그래서 이제 4,800 55,000원이 되겠다. 자,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문제 5번은 이제 다음은 정은주 씨의 2021년 기타 소득 자료이다. 자, 이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쭉 돼 있는데 거기 물음 1에 한번 보게 되면 자, 기타 소득 금액과 원천일세액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재하시오. 그 서식에 보니까 이제 1번서부터 이제 쭉 있네요. 번호가. 기타 소득 금액이 이제 얼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연금계좌 연금에 수령한 거 기타 소득이죠.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제 연금 소득이 되겠지만 연금 외로 수령한 것은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250만 원이 되고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이제 15% 원천징수 세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액까지 구하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제 곱하면은 자, 이것이 이제 3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봤더니 이제 거기 1번에 예전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고, 운용 수익이니까 예전에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기타 소득 과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신라시대 골동품. 우리 이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로 돼 있죠. 이건 이제 비과세 이 소득이네. 비과세 기타 소득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유실물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보상금 10만 원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기타 소득은 요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이 기본적인 원천징수 20%를 하는 자, 그래서 2만 원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복권 한 매 2,000원에 구매해서 100만 원이 당첨이 됐네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이제 이 100만 원이죠. 당첨된 게 이 100만 원.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경비를 빼줘야지. 자, 2,000원이 들어갔죠. 2,000원. 요다. 그러면 당연히 99만 8천원이 되겠다. 이렇게. 99만 8천원. 자, 그러면 원천징수는 이제 99만 8천원에 대해서 이제 20%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19만 9,600원, 19만 9,6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 자, 뇌물은 기타 소득이죠. 1,000만 원 받은 거. 근데 원천징수는 할 수 없어요, 이거. 기타 소득 금액은 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원천징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폐업 전에 이미 중도 해지하고 우리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자, 불이백은 400만 원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백은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과세해 있지. 예전에 소득공제 받게 되면은 이제 과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다 과세를 하자. 그게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관련해서는 이제 다 15%예요. 이거는 곱하기 이제 15%. 자, 그래서 이것은 75만 원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 거기 소상공인 공제부금 관련해서 이제 폐업 전에 이미 해지해서 받는 거 15% 우리 연금계좌 연금에서 이제 예전에 세액공제 받은 그리고 운용수익 관련해서 이제 그 받는 연금의 수령은 기타 소득이다. 이 15% 원초인 세율이에요. 자, 7번에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의 강연하고 강연료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30만 원. 근데 여기는 의제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1 이제 60%라고 하는 것을 빼주죠. 자,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이제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12만 원에 대해서 이제 20% 이렇게. 자, 2만 4천 원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8번. 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원작자의 미술품을 양도하고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 살아있는 원작자 미술품 양도하고 요거는 이제 과세 제외죠. 과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국내 원작자 이것은 기타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지금 8번에 이것은 과세 제외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제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9번은 자,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근로자인데 거기서 회사에서 강의하고 강의료 받으면 이거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 별도의 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거는 이제 회사 업무 관련해서 한 강의는 근로소득으로 받은 거이기 때문에 여기 기타 소득 칸에는 이 제외지.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지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10번에 보면 간첩을 잡고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이 1억 원을 포상금 받았어요. 이거는 비과세죠.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는 다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물음 1번은 이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물음 2번은 그 표를 보니까 그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오. 비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조건부 종합과세상 기타소득 이렇게 나눠놓으라고 되어 있네요. 벌써 우리가 물음 1에서 여기 다 웬만하면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우리 아까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 이 골동품 양도한 거 있죠? 골동품 양도한 거.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상금 받은 거,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이 비과세하고 여기 비과세하고 이렇게. 자, 해서 거기 이 500만 원하고 밑에 1억 원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비과세. 요게 비과세고요. 이것도 비과세 두 개. 그래서 이 비과세 이 기타 소득은 이 골동품 500만 원하고 저 간첩 신고한 거. 자, 그래서 1억 500만 원이 되겠다. 자, 두 번째 칸은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네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 복권 당첨된 거 있죠? 그거하고 이제 이 연금계좌 거기 쭉 보시게 되면 연금에 수령한 거하고 복권 당첨된 거 그것이 무조건 분리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이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아까 로또가 요거죠. 복권이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두 가지네. 자, 근데 얘는 기타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전이에요. 빼기 전 이렇게. 자, 그래서 그 250만 원하고 100만 원 이렇게. 자, 주의하실 점은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이고요. 요거는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문제에서 기타 소득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경비조로 돼 있는 거 빼면 안 돼. 이게 35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종합과세. 아까 뇌물 있었지, 뇌물. 뇌물. 이, 어디냐면은, 쭉, 보시게 되면, 자, 어디, 자, 쭉 내려가서, 거기 뇌물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아까? 1000만 원, 요게 뇌물인가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제 원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해버려야 돼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요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나머지가 이제 조건부지. 그래서 300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고 300만 원 안 되면 분리과세 하는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아까 여기 10만 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무조건 이제 이 조건부 이 종합과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500만 원 있죠? 소상공인 요거 500만 원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다. 그 다음에 이 강연료 이거 조건부 종합과세고. 자, 그러면은 이 500에다가 30. 그럼 일단 얘가 300이 넘어가니까 이건 이제 종합과세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이게 540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음 2번도 이 칸을 채웠죠. 이제 그 두 가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 6번에 자, 주택의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을 5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자, 근데 이런 것은 너무 무지막지하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앞에 나오는 짤막짤막한 것만 좀 5개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자, 일단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쭉 보면 농어촌 주택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농어촌 주택.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자, 이제 그렇게 짤막짤막한 걸로 이제 한 5가지 정도만 좀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내면 이거 출제자도 못 써요. 사실은 출제자도 못 써요. 이거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은. 일단은 이 문제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만 아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하고 노인복지 주택 운영하기 위한 취득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어촌 주택, 그다음에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안은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